24일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과 관련해 김복경 헌법재판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일 매불쇼에 출연한 대검 감찰관을 역임한 한동수 변호사의 의견은 사뭇 달랐습니다. 그리고 스픽스에 출연한 신용환 교수는 오히려 김복경 재판관이 그구들의 엑스맨이 될 가능성도 제기했는데요. 먼저 매불쇼의 영상 먼저 보시고 스픽스에서 김복경 재판관에 대해 이야기한 것들을 이어보겠습니다. 거랑 좀 다른 견해예요. 네네, 좋습니다. 네, 민주주의니까요. 네. 다양성이 있어요. 저는 이런 거 좋아요. 네, 그 네. 뭐냐면 지금 이제 선고기일이 잡힌다는 것은 파면된다는 뜻이에요. 윤석열. 네, 윤석열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이 잡힌다는 것은 이 파면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요. 네. 그런데 이 현재의 초점은 빠른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것이 현재의 당면한 핵심적인 목표이지 네. 김복형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우리의 분노하는 것들이 힘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박지희 미안해요. 선수가 예. 뭐 박노의 시에도 나오는데요. 수많은 이런 안 좋은 상황에도 단 한 번 찬스가 오면 번개처럼 가서 꼬링을 넣잖아요. 네. 지금 단 한 번 파면 선고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왜 다른 견해를 하면 직위원 판사라고는 달라요. 직위원 판사는 명백한 오류를 해서 법 왜곡죄가 있다면 충분히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견해는 같아요. 네. 근데 이 결정문은 제가 읽어봤는데 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이 전체적인 판결을 보면 이거는 헌법재판이라고 보다는 대법원 판결 같다. 그래서 법 판사 출신들이 여기에 다 있어서 그런갑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들에서 이제 정계선 재판관이 그래도 헌법재판의 본질과 이 사건에 대해서 그나마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정도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하 의견 낸 누구죠? 정영식, 조한창. 정영식 그게는 이제 자기 탄핵제도의 남용 등에서 자기 입장을 표현했어요. 거기는 이미 표현한 사람들이고 이 김복형 그 재판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민법적 사고의 틀에 있다는 거를 제가 민법에서 이제 조금 전에 화면에 나온 그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한덕수 당시에 그 권한대행의 발언은 여야 합의가 오면 그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라고 담화문까지 냈어요. 맞습니다. 이거를 종국적인 거부 의사의 표시로 해석하냐 문제에 따라서 다수 의견은 글로 갔고 김복형 의견은 그거는 종국적인 거부 의사의 표시가 아니다라고 본인이 그거 해석을 한 거예요. 거기에 뭐 어떠한 의도나 그런 건 없어요. 네네. 민사재판하면은 이 종국적인 거부 의사로 표시를 해석하지 않고 판결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저는 그냥 중립적인 요 결정문에 대한 해석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 종국적인 거부 의사 표시가 아니면 두 분은 아시겠죠. 이행지체로 인한 법정 해석권의 발성이 저는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범위를 제가 알기 때문에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독자적으로 나온 게 상당한 기간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몇 월 며칠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든 대여금 지급하는 의무가 지체했을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때까지 내라고 알려줘야 돼요. 네. 그때까지 그런 기회를 줘야 돼요. 처음부터 안 주겠다고 하면은 기회조차 안 하고 해도 되는데 네. 이 사건 경우는 그 헌법재판관 국회 선출로부터 1일 1시간 41분이더라고요. 하루 만에 그냥 바로 민주당에서 그냥 탄핵소추가 싹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하루 정도 시간은 이 사람이 이걸 좀 생각할 수 있는 접들을 저기에서 약간의 표현들이 좀 약간 과장된 표현들이 있긴 하죠. 그냥 법관 자격을 가진 사람,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들을 좀 검토할 시간을 좀 줘야 된다라는 것은 하루는 좀 짧지 않냐. 이런 견해들의 이제 특별히 이 사람의 입장이 표현되거나라는 것은 아니고 저는 이 사람이 파면 선고에 가면 그 파면을 인용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윤석열 파면이요? 네네. 이 그건 사람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러신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법적인 사고대로 표현하시기에는 좀 그런 민법적인 협소한 시각에서 그냥 법대로 그냥 그런 쪽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보신다. 그러고 나서 반면에 그 두 사람은 각하라는 자기의 어떤 입장을 표현한 거예요. 제가 표현했듯이 어떤 충성맹세든 사상검증이든 여기에 대해서 자기 입장들이 분명히 드러났고 선고에 대해서 지연시킬
그 의심들이 가는 분들이거든요. 나머지 둘은. 근데 여기는 그냥 법적인 사고 틀에 되었고 예를 들어서 뭐 복도에서 뭐 소리치고 뛰어났다 뭐 이런 보도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윤석열 사건이 아니고 한덕수 사건일 수가 있죠. 그 점에 대해서 정계성 재판관과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정계성 재판관 선명하죠. 딱 보면 그 심각성도 인식하고 있는데 여기는 정말 그 중립적인 입장에서 민법적인 사고들로 보고 그냥 간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시라는 표현을 얻고요. 국회의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즉시 의결을 안 오고 김복형 재판관은 상당한 기간 내 임명하면 되는데 즉시 의결을 안 했다고 헌재에서 이제 소추를 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아직 남아 있었으면 달라졌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최상목을 사건을 갖다가 한덕수한테 대비하면 그 위원 될 가능성이 높죠. 그 권한쟁의까지 해가지고 위원 났는데도 임명 안 해버리고 그건 상당히 시간 이제 여유를 줬는데도 안 했으니까 위원 가능성이 높은데 한덕수는 즉시 안 했다는 걸 가지고 소추했는데 우리 헌법에 즉시라는 문헌은 없지 않냐.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면 되는데 그때는 상당한 기간이 아직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 법이 아니다. 김복형 바로 그 부분이 제가 이제 집중해서 보는 포인트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김복형 씨가 말하는 거를 토시 하나씩 아주 잘 새기면서 함께 봐주세요. 재판관 김복형의 기각 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저희 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공동국정 운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관 문영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영두, 재판관 정정미의 기각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 사건 소추 사실 중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서도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자기 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의 행사 기한은 국회 선출 재판관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정하는 자격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나 선출 과정에서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시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김복형 재판관이 말한 것, 그 첫 번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5가지 중에서 4가지를 먼저 언급을 하면서 이 4가지는 기각 의견을 낸 4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4가지에 아주 중요한 뭐가 섞여 있느냐?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아까 보셨던 첫 번째 거 있죠. 내란행위 동조, 이 부분이 그 안에 4가지 중에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김복형 씨가. 그 다음에 2번째, 즉시라는 말에 굉장히 힘을 주어서 얘기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시간을 얘기했습니다. 시간. 뒤집어서 해석해보면 열흘 정도밖에 도과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김복형 씨가 얘기하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그리고 지금 하루만 더 주면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지만 즉시로 아주 당장 해라 이런 뜻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뒤집어 보면 시간을 좀 더 줬으면 됐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행위 자체가 옳다가 아니라 행간을 정확히 읽어보시면 지금 한덕수 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게 옳다가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줬으면 바뀌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거에 대해서 완벽히 불법으로 오지 않는다. 그래서 기각이다. 요 얘기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아까 지금 극우들 그리고 윤측 관련된 유튜버들이 북치고 깽가리치고 마치 전투에서 승리한 것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판결 주문과 이유서 한 줄 한 줄 그리고 행간의 의미까지 꼼꼼히 읽으면서 지금 이 시간 후에 한번 다시 보세요. 틀림없이 김복형이 엑스맨이다 라고 나오는 유튜브가 있을지 없을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단언컨대 김복형이 엑스맨이다, 큰일 났다, 김복형 집중적으로 설득하고 연락해야 된다 라는 소리가 많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요렇게만 따져도 이제 6분은 확보가 된 거죠. 최소한 확신을 갖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그 행간의 의미, 전체적인 이유서와 주문 내용 전체를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